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지금은 논산에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기후유학의 본향인 논산에 만들어서 제가 초대 원장을 맡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국유교문화축전을 논산을 중심으로 우리 충남 지역에 개최를 합니다. 올 가을에 우선 개최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충효예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효예길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논산 탑종호 주변 한 12km 정도를 충과 예와 효가 어우러진 그런 그 지역으로 길을 연결을 해가지고 충유의 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이 논산이 우리 기호 유학의 본향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선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남겨준 이런 그 충에 관한 이야기, 또 효에 관한 이야기, 또 예의, 예절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롯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논산시 연산에서부터 부정면 또 가야국면 이렇게 해서 탑종호를 주변에 그 산길과 또 들길과 또 이 수변길을 따라 걷는 이 길은 정말 충효의 세 가지의 그 유교 정신, 유교의 본질이 그 가르침이 오롯이 녹아있는 지역이라서 여기를 길로 한번 연결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탑정호에 주말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그 인생의 가르침이 되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길도자의 이치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라고 그러는 것이 순리를 얘기하고 길 위에서 인생을 이렇게 배우는 것, 그것이 결국은 도리를 깨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의미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서 살았던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참 길 위에서 인생을 찾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충효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충효의 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길을 제일 잘 만드신 분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사단법인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서명숙 이사장을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초빙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논산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한유진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좀 특강을 들었습니다.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만 치면 하신 일 또 이 상 받은 것 등등 다 나오고 또 책도 10몇 권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 서명숙 이사장님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서명숙 이사장님께서 지금 제주 올레를 만들고 나서 스위스라든지 이런 그 유럽에서 오히려 제주의 올레길을 지금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제주 올레라고 그러는 이 올레라고 그러는 걸 이제 말하자면 로얄티로 해가지고서 받아가지고서 자기들 지역에 그 올레길을 만드는데 제주 올레 팀들이 가서 그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일본 올레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길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그 핵심은 우리
서명숙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은 스위스 같은 데는 웅장한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 트레킹 길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주 올레에 와 보니까 제주 올레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문화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제주 올레길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 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만날 수 있고 길에서 사람 도반을 만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좋은 길 아니냐 해서 지금 제주 올레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길을 만들거나 길을 잇는 것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서명수 이사장님의 강의를 제가 그대로 녹화를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우리가 좀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제주 올레는 11월에 제주 올레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한 2,000명 내지 3,000명이 정말 그 제주도로 배를 타고 또는 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며칠간 올레길을 걸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삶을 논의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하는 그런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제주 올레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올레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한번 실제 걸으면서 체험해보는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서명수 이사장의 강의를 좀 강의라기보다는 아주 그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시는 것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재근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은 또 저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유튜브에도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년간 기자로 이 언론 생활을 하시다가 언론인으로 성공의 척도인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의 편집국장까지 하셨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이 50에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떠나서 다시 뜻한 바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올레길을 만드는데요. 그 뜻한 바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문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진짜 어찌나 힘든지 나 괜히 특강 받았나 보다 이런 후회를 사실은 고백하자면 중간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지간하면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제주시 공항 쪽에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남쪽 서귀포를 아시나요? 옛날 유행가 있었잖아요. 그 서귀포에 삽니다. 거기가 원래 고향이거든요.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산을 넘어와야 됩니다. 아침에 저 7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을 넘고 제주시 왔더니 공항에서 사람들이 공항이 미어 터져요. 아니 왜 이러지? 무슨 6.25 사면 때 같았어요. 제가 6.25 때는 없었지. 저기 어머니한테 들은 걸로. 어쨌든 아니 뭐 무슨 난리가 터졌나. 어저께 오후부터 비행기가 안 떴어요. 돌풍 불고 막 해서 막 회항하고 막 해서 어저께 못 간 사람. 또 오늘도 비행기가 안 뜨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래서 막 그거 결항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 연자 농성 그 태세로 있는 사람, 막 바닥에도 막 사람들이 막 이 비상식 먹으면서 쫙 끌려 있고, 우리 비행기는 30분, 40분 언제 갈지 떠날지 모른대요. 물론 약간 여유 있게 비행기 시간이 돼 있어서 특강 전에 가게 되겠지 하면서도
공항에 그 사람들 그 1000명인지 뭐 수백 명, 하여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항의하는 소리에 막 들으면서 한 2시간 가까이 공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청주공항에 내릴 때쯤에는 여기 관계자를 만날 때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시지 나 이러고 특강할 기운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중간에 오는 길에 추어탕을 먹고 기운이 있어요. 어디지? 거기 세종시 그 외곽지에 있는 추어탕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추어탕을 먹고 기운이 엄청 많이 주는 추어탕을 먹고 기운이 좀 나던 길에 지금 원장님이 제가 15년 넘게 전국에 약간 비행장 있는 도시만 중심으로 특강을 그 지자체에서 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니까 특강가 오라는 데 좀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육지 특강 안 간다. 내가 어떻게 돌아온 고향인데 무슨 길을 내고 지키려고 나 고향에 있는 거지 특강 댕기려고 내가 길을 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특강 자주는 안 다니고 딱 3번 만짝으로 다니는데 거기서 공항 없는 데는 가면 하루 걸리잖아요. 공항 있는데 당일로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공항 없는 데는 잘 안 오는데 이번에 관계자가 너무 정성껏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부탁을 했다 그러고 충청도 가본 지 오래되니까 여행사만 한번 거기 뭐 길도 뭐 낸다 그러니까 나도 뭐 여행 가는 셈 치고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여행이고 뭐고 이게 너무 멀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잠깐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저를 소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준비하시고 길에 대해서도 무슨 길 박사를 받으셔도 될 정도로 저 대신 특강한 것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저한테 마이크를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저에 대해서도 뭐 사전에 뭐 이렇게 어지간하게 바쁘신 분이 좀 다 살펴보신 것 같아서 너무 고급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길이 충효의 세 박자를 동시에 가진 한 공간 안에서 그 길이 구현되는 그 얘기도 사실 되게 좋았고요. 사실 길은 풍경은 다 저마다 금수강산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면서 다른 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차로 쓱 보기에도 이 저수지가 주는 평화로운 풍경, 바다가 주는 또 드넓은 또 그런 좀 탁 트인 느낌도 있지만 또 이 저수지 공간이 주는 되게 산도 막 까매득하게 높지가 않아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깜짝 놀랐어요. 뭐 강제동원인지 자발적인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데 저는 길은 지역분들이 협조 없이는 예산 갖고 만드는 게 길이 아닙니다. 지역분들이 마음을 내야 돼요. 저희들의 길 제주 올레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주도민이 안 도와줬더라고요. 제주도 해녀 할망들이 저희들은 동네 어르신을 삼촌이라고 합니다. 여자분한테도 삼촌이라고 해요. 저희들은 쌍놈 동네니까 족보 안 따집니다. 제주도는 막 같이 물질을 한 정말 기안 가서 뭐 거기서 눌러 앉으신 분들 빼놓고는 제주도는 솔직히 뭐 양반 사회 관점에서 보면 다 평민 아니면 다 천민들이 살았던 데잖아요. 이렇게 파견원 관리들 빼놓고 기양원 양반들 빼놓고 해녀들 이렇게 하면서 개껏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농사질 땅도 별로 없어요. 뭐 중산간에 메밀밭 이런 걸 엄청 크게 하지만 저희들은 논농사가 없습니다. 논농사는 못 지어요. 거기 토지상 물이 쫙쫙 빠져버리는데 현무암이니까 물이 쫙쫙 빠지니까 지금 감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건 엄청 잘 돼요. 요즘 현대 작물은 잘 되는데 옛날에는 농사라는 거는 벼가 농사잖아요. 농사에 이거가 벼인데 벼를 제주도에서 쌀밥 먹고 시집간 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제가 시집가는 여자들이 태반이에요. 쌀밥은 결혼식 날 한 번 먹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쌀밥 보고 곤밥이라 그래요. 곤밥. 얼마나 고왔으면 곤밥이라고 그랬어요. 쌀밥은 안 그래요. 야, 곤밥 먹는 소리 하지 말라게 그런 거. 너무 귀하게 잘한 척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저희들은 어르신 구별은 반상의 구별은 저희들은 없지만 어르신 구별은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왜냐면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살아온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일만 하더라도 신입 해녀하고 20년, 30년 된 상군, 중군 해녀하고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바닷속은 머릿속에 눈금이 있듯이 다 외고 있고 어느 여에 무슨 물건이 많이 난다. 전복이 거기 많이 붙는다. 여기는 해삼이 많다. 이런 걸 쫙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어르신들한테 다들 삼촌, 고라집사에 삼촌이라고 그래요. 동네 삼촌, 어르신. 그러니까 여자한테 왜 삼촌? 이렇게 육지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다가 해녀분들 보면 가서 꼭 말을 시키고 이렇게 뭐 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보다가 삼촌 하면서 내가 가면 어머, 남자분이 아닌데 삼촌이야? 어르신은 나 삼촌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우리 삼촌들이 정말 쫙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삼촌들이 동네의 길을 나는 거를 진심으로 기뻐하셔야 되고 동네의 길을 마음을 다해서 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사유지 저희 제주올레길 제가 돈 내고 산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그때는 여기는 그나마 조건이 좋아요. 도에서도 돕겠다 고 시에서도 뭐 예산 좀 투입하겠다고 제가 17년 전에 2007년에 제주도에 길을 낼 때는 저하고 제 동생이 제 퇴직금 이렇게 헐어가면서 길을 내기 시작한 건데 그런 꼴랑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무슨 땅을 삽니까? 그것도 제주도에 437km예요 지금 길이. 제주도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 제주도 전체를 해안선으로 돌아야 3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길은 400km만 되냐? 왔다 갔다 꼬부라졌다 뭐했다 충무의 길도 갔다 효의 길도 갔다 이를테면 여기 같으면 이런 공간 저런 공간을 다 댕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상 학살터도 가야 되고 우리는 충효 얘처럼 번듯하고 멋지고 그럴듯한 그런 테마가 아니라 우리는 다 슬픈 테마예요. 저기 가면 4.3 사건에 죽은 그 학살당한 그 구덩이 저기 가면 해녀들이 뭐 했던 거기 그 일제시대 때 파놓은 진지동굴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제주도가 일제의 대동아 전쟁의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몽골 제주도는 여기 충청도는 진짜 행복하게 사실 줄 아셔야 돼요. 이 6.25의 전쟁으로도 조금은 피해 있었고 그 나머지 거의 이게 중원에 평화롭게 있는 땅이었는데 저희 제주도는 바다에 딱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몽골 때 저희 국호수 가면 여기서 혹시나 제주올레길 나는 다 완주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대부분 어디 가나 있던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진짜 딱 내걸라 그랬는데 아쉽네요. 근데 요번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 제 말만 듣지 말고 오늘 잘 만났어요. 오늘 저녁 10시 KBS에 시사기획창에 제주올레가 50분 동안 나옵니다. 제주올레 산티아고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주올레 풍경도 나오고 왜 만들어졌는지 기타 등등 그게 마침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시면 제가 빠뜨린 얘기 제가 직접 못 전달하는 그런 광경은 텔레비로 보세요. 그래서 50분 해주니까. 그리고 요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올레를 다 완주한 사람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그 다음 제주도 본선만 돌았냐? 세 군데 섬도 돌아요. 세 군데 섬이 어디야? 우도, 추좌도, 아니요. 아파도. 마라도는 길 안 냈어요.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마라도는 길을 안
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하루를 다 투자하기에 너무 작고, 두 번째 그렇게 안 해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 왜냐? 끝이니까. 짜장면 때문도 있고 이게 남단, 국토 최남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요. 우리가 사실은 제주도에 길을 한 바퀴를 걸어서 한 바퀴 제주도 여행하는 길을 내자, 제주도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내자 하면서 사실 섬을 빼놨어요. 왜? 아니 그 걷자고 와서 걸어서 한꺼번에 쫙이든지 뭐 몇 번 왔다 갔다 뭐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는 어쨌든 도보로만 다닐 수 있어야지 섬은 배를 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은 안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파도 이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사무실로. 그러더니 그분이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말에 내가 넘어갔는데 그분이 자기네 지역에 길을 자기네 섬에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섬은 좀 배를 또 타고 가야 되고 도보로 갈 수 없는 게 섬인지라 제주도 섬인데 그 섬에서 또 떨어진 섬은 이거 무슨 슬픔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를 그걸 인정 못 받는, 자기는 행정적으로 제주도라. 그리고 마라도만 해도 국토 최남단이니까 다 간다. 그리고 짜장면 시키신 분 해서 가게 된다. 그런데 이놈은 우리나라는 1등만 쳐주는 데 아니에요. 남쪽 끝에 1등이냐? 가파도는 남쪽 끝에서 2등이야. 거기서 20분 떨어져 있어요. 15분. 그러니까 최남단이 아니라 최남단에서 두 번째라는 이유로 아무도 안 오는 섬이에요. 거기 지금은 바글바글인데 길이 난 대로.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저를 움직인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저희는 사람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거기에 1000명 넘게 살았대요. 그 섬에. 학교도 막 100명 넘게 다니고. 그런데 학생이 3명으로 줄어들고 이제 폐교 직전이고. 그리고 주민이 100몇십 명. 그것도 등록된 주민이고 직접 사는 사람 100명 너무나 많아. 매일같이 보던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더 지겨워 죽겠다는 거야. 같은 주민들은 지겹고 새로운 사람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젊은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10살만 되면 그냥 모슬포로 뭐로 제주시로 가버리기 바쁘니까 조금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막 부모들이 옛날에는 없으니까 못 보내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좀 다 외지로 큰 데로 보내니까 그래갖고 그분이 저희는 관광소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갖고 그 가파도가 우도하고 가파도가 성게가 같은 제주도 해산물보다 1.5배 비싸요. 거기가 파도 센 데는 해산물이 이렇게 맛이 더 한 단계 프리미엄이 된대요. 파도에 인간도 역경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더 이렇게 이거 뭐가 되듯이 사람이 되듯이 이 해산물이 큰 파도를 많이 겪고 거센 해역에서 자라는 애들이 더 맛이 더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장통 원래 시장통에서 딱 우도 가파도 하는 순간 다른 거 10,000원이면 여기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건 거기서 먹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소득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막 1000명 넘을 때는 막 거기에 다방도 되고 막 뭐 노래방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완전히 너무 쓸쓸한 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에 안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버리고 도지사보다 제가 그 점에서는 더 오래 길내는 거는 제가 그냥 시작했고 제도 갖고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이제 법인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도와줬지만 어쨌든 민간이 계속했어요. 지금까지도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주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다 보니까 이거 뭐 관에서 만들었나 뭐 도에서 만들었나 시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시도에서 도와주긴 했어요. 만드는 거 말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뭐 안내소 이런 거는 도와줬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인프라 이렇게 하는 거 도와줬는데 저는 왜 관하고 손을 잡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길을
만들었냐 하면 거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었고요. 어쨌든 저 앞에 강조할 거 하나는 삼촌들, 동네 삼촌들, 이 양반마을의 삼촌들이 마음을 내주고 길을 내줘야 충효예의 길이 제대로 완성된다. 공무원들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을 그 길이 지난 저 산꼭대기 히말라야 이런 대부분 외국의 트레이들은 다 깊은 산 중에 15박 16일 동안 배낭 메고 사람 꼴 하나 못 보고 마을 하나 못 보고 그렇게 다니는 게 트레일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제주올레가 그 틀을 깬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뭐 다른 유럽에서도 오히려 제주올레를 약간의 모델로 삼고 뭐 이렇게 흥미로운 모델로 생각하고 견학도 오고 보러 오고 이러는 게 마을을 연결했기 때문에 길에 자연만 연결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한라산, 오름, 제주도 오름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그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는 300개가 넘은 368개.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요거 오름이가 아니다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 이렇게 해서 약간 오차가 있으신데 평균적으로 365개 우리 그 365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게 삶은 데 할망이라고 제주도를 만든 위대한 할머니. 제주도는 이것도 뭐 모르는 게 분명하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로 해버리는데 제주도를 만든 건 당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이 한반도 땅하고 달리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설도 달라요. 제주도를 만든 거는 여자예요. 할아방이 아니고 할망이에요. 제주도는 할머니는 할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머니 여자가 딱 만들었어요. 옥황상제 딸이 딱 하늘에서 심심해서 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너무 예쁘다.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이래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허락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무당 가출을 해버려요. 단벌 옷차림으로. 그리고는 딱 나와서 등치가 엄청나게 큰 여자였대요. 머리를 한라산에 베고 누우면 엉덩이는 우리 7-1코스 고군산에 걸쳐지고 발은 앞에 7코스 앞에 법화 바닷가에 발이 드나들었다고 거기 그 섬에 뻥 뚫린 구멍 2개가 할머니 발이 들어갔다 나왔더라고. 그런 전설이 있는데 한라산도 그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한라산도 그 할머니가 햇볕 치마에 이게 막 우리는 양반의 그런 위대한 문화는 없지만 그 바닷가의 신화는 또 엄청 풍부해요. 18,000신인데 그 18,000신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그 삶은 데 할망이에요. 모든 제주도의 이 지형 지물 그다음 지리적인 이런 뭐에는 다 할머니로 다 설명이 돼요. 그 할머니가 행주치마에 흙 담고 이렇게 해서 심심해서 와서 팽팽하니까 옆에는 다 바다고 안에는 다 팽팽한 땅이고 그래서 아주 높은 거 하나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투덕투덕 이렇게 흙장난하면서 만든 게 1950m의 한라산이고 가다가 행주치마가 뜯어져서 흙을 흘렸어요. 틱틱틱틱 가는 마을마다 흘리는 게 그게 오름이 된 거예요. 360. 그걸 집중적으로 흘린 지역이 구자 오름불락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막 행주치마가 터진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역사들이 있는 그런 제주도인데 그 뒤로의 역사는 여러분들처럼 양반 가문의 충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섬이니까 엄청 수탈당하고 박탈당한 역사예요. 이렇게 원나라 때는 원나라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한번 고려시대 때 우리를 거의 간접지대한 적이 있었는데 복속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나라가 육지는 간접적으로 다스렸고 제주도만 직할을 합니다. 왜? 목장을 실하려고. 말 키우기가 아주 좋거든 이 섬이. 그래갖고 우리한테 목축 문화를 가르쳐줘요. 원나라 칭기스칸 병사들. 이 세계를 그때는 원나라가 거의 제패하고 다닐 때니까 계속 제국을 확장하고 다닐 때 원나라에는 똑똑한 말이 필요했어요. 완전히 그
야외 전투를 간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조랑말이 작지만 똑똑해요. 제주도 조랑말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었고 몸을 옆으로 들 수 있었고 뭐 몇 가지 장점이 있었대요. 큰 말보다. 그래서 제주도 조랑말을 키우는 걸로 해서 제주도는 100년 동안 몽골이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하고 굉장히 언어도 교류가 많아서 몽골 사람이 와서 직접 상관으로 다 여기 목장 지키면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몽골에 제가 몽골 올레 때문에 몇 년 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골에도 우리가 해서 이제 올레길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랑 말이 똑같은 게 있어요. 단어가 제주도 말이랑 몽골 말이랑 뜻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옛날에 다스렸던 흔적이구나 이랬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일본이 와서 그때는 군사기지로 썼어요. 대전 모스포 지역 여기 뭐 논산 훈련소 있죠. 제2훈련소예요. 이거는 제1훈련소는 그 해방 직후에 제주도가 1훈련소였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엄청난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대정 지역에 우리 10코스 제주올레 10코스 보면은 거기에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알뜨르 비행장이 일본이 대동아 전쟁 때 저 연합군하고 맞서기 위해서 별 7호 작전 6까지는 다 일본 본토에서 전쟁 치르는 거고 거기가 다 무너졌다 싶을 때 무너진 다음에는 제주도가 7이었어요. 별 7호 작전. 그러니까 제주도의 모든 해안선의 동굴을 기존에 있는 천연 동굴 말고 제주도 사람들 시켜서 하루에 조팝 한 덩이 먹이면서 그거 곡괭이로 그 땅굴 판 겁니다. 여러분들 관광 가보면 참 멀리 해안선에 저 있는 산방산 저 밑자락에 저 무수포 송악산 입구에 보면 저쪽 바다 쪽으로 엄청난 동굴들이 보여요. 그게 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동으로 파들어간 동굴이에요. 거기에 무기들 숨겨놓고 거기에 잠수정 숨겨놓고 이 연합군 오면 빠바락 공격하려고. 그래서 제주도는 어찌 보면 엄청난 슬픈 역사를 그리고 해방돼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됐다 이제 진짜 우리 민족끼리 산다 이럴 때 또 좌우 분쟁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갑자기 제주도 전체가 빨갱이 소금처럼 이렇게 딱 뭐되면서 4.3이 터집니다.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 30만 명 최대치로 보면 30만 명 정확하게 인구 통계가 그때는 없었을 때 그때 2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은 겁니다. 10명에 한 명은 죽었어요. 집안에. 다 산으로 쫓겨가고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도 또 끌려나와서 죽고 뭐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 바닷가의 절벽은 다 사람 떨어뜨려 죽인 데입니다. 저는 그런 곳을 그래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인 건데 아름다운 역사, 충묘에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역사 대신 우리가 좀 간직해야 될 역사는 역사대로 또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역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는 아니니까 저쪽 가해자들이 부끄러워야지 우리 피해자가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아까 원장님 말 맞다나 평생 글을 써온 사람인데 왜 길을 냈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서 마을 분들, 이 마을 삼촌들이 쫙 와서 포진한 거 보니까 제가 흥분해서 마을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왜 길을 냈느냐 얘기로 돌아가지 지금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 물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왜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왜 길을 고향에 돌아가서 냈는지 그런 다음 그 길에서 마을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안부 인사 나누고 계세요. 이럴 때 박수. 자, 이제 슬슬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분은 뭐 추가로 들으시면 되니까.
제가 원래 제주도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서귀포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좀 큰 데로 또 가야 되니까 제주시를 갔어요. 산 넘어. 제주시 갔다가 대학은 서울로 가면서 저는 대학 갈 때 딱 생각했어요. 다시는 서귀포 제주도 와서 살지는 않을 거야. 가끔 놀러는 와도 제주도 와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저는 맨날 큰 데를 나가고 싶었거든요. 제주도가 너무 좁고 너무 그냥 누구 집 딸인 거 다 알고 있고 어디 지나가면 아이고 너 누구 집 딸이냐. 저희 집이 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식료품 가게 재래시장에서 아이고 선옥상의 딸이냐 어찌시죠. 저 선옥상의 딸이 저예요. 제가 선옥숙인데 제가 한 살 때 저희 엄마가 가게를 차리면서 하필이면 제 이름을 세 글자 다 써서 가게를 하는 바람에 동네에서 그냥 선옥상의 딸로 통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막 무슨 막 동네 그냥 맨날 그 된장간장 고추장 뭐 두부 그런 거 파는 가게 제 어린 적 마음에는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막 제 이름 붙어있는 것도 싫고 달력에도 제 이름 막 붙어있고 옛날에는 그 가게에서 달력도 냈잖아요. 제법 큰 가게라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맨날 또 막 그런 거 비 오면 지금은 아케이트 상가 위에 천장 쳐져 있는데 그때는 그런 천장도 없을 때니까 비 오면 제주도 종비 잘 와요. 특히 서리고 맨날 물건 쫙 100매씩까지 그 물건을 다 들여놓고 또 꺼내놓고 이런 거 보면서 내 절대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절대 제주도 살지 말아야지. 그 제주도가 그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그땐 안목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본 것도 없고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닷가는 다 이렇지 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 안 했고 그냥 맨날 책만 봤어요. 공부하는 교과서 말고 그냥 책, 막 소설책, 동화책, 만화책 이런 거. 뭐 책만 지금 애들 같으면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애예요. 옛날 시대니까 책을 많이 그래서 막 책만 보고 막 이랬는데 대학 가면서 난 기자가 될 거야. 기자가 멋져 보이더라고 책에 보니까. 글을 쓰고 살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해보자.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꿈으로 갖고 있었던 기자가 됐죠. 실은 이 동네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도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밑에 있었던 기자예요. 실은 제가 거기 정치부장일 때 정치부 기자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대학 가서 졸업하고 기자가 됐어요. 기자로 25년 살았어요. 맨날 미친 듯이 특종을 향해서 쫓아다녔어요. 엄청 경쟁하고 막 다른 데서 기사 나왔나 안 나왔나 막 우리가 먼저 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5년을 달리다 보니까 제가 편집장까지 여자로서 처음으로 됐죠. 됐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편집장이 될 때 700권의 책을 제가 시사 주간지 쌓아내고 있었는데 저때 제일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기인데 뚱뚱하죠. 좀 뚱뚱하죠. 왜냐면 걷지 못하니까. 맨날 앉아서 이게 글만 다른 사람 쓴 글. 기자일 때는 그나마인데 다른 사람 쓴 글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47살 때 병이 났어요. 맨날 저녁 때 끝나고 술 먹지.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강제로 먹으니까 탈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너무 힘들지, 맨날 지하철 타고 쫓겨다니지, 어쩌죠. 그래갖고 47살 때 병원에 너무 몸이 이랬어요. 이러는데 병원에 갔어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죠? 병원에 갔는데 부원장님이시죠. 의사가 뭐라 그랬대요? 병이 없대요. 병이 없대. 이만하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거래요. 식료품 가게라서 어릴 적에 잘 먹어서 그랬나 봐. 그래갖고 내가 완전 성질이 나더라고요. 나는 죽겠는데. 그래갖고 의사가 내가 너무 실망하니까 3가지를 얘기해줬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다음 과로하지 마라. 근데 이게 되는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세 번째, 운동 한 가지 해줘라. 유산소 운동 한 가지. 뭐든 간에. 지금은 체력이 버텨주는 거지만 나중에 확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때까지 체육이라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체육 시간에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피고하면 공 다 나가가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해본 거. 러닝머신도 해봤다. 뭐 에어로빅도 해봤다.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원비만 날려버렸어요. 학원비. 그래서 나중에는 8군데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택한 게 뭘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겠지 설마. 걷기. 걷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 다니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점점 걷기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걷기의 매력. 걷기와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 기자랑 사랑에 빠져서 글 쓰는 일이랑 사랑에 빠져서 25년 기자 생활을 미친 듯이 막 했는데 그 기자 생활을 계속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억지로 처음에 제가 걸었을 때 15분 걸었던 사람이에요. 15분 걸었는데도 막 여기 다리가 땡기더라고요. 지금은 15시간 걸어도 안 땡겨요. 진짜. 이게 사람 몸이 다 이게 만드는 대로 가는 거야. 훈련한 대로 가는 거고 다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때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니까 맨날 뭐 타고 다니니까 15분 걸었는데 다리가 후들덜 벌어졌는데 조금씩 늘려봤어요. 하루, 한 달 뒤에는 또 1시간, 또 2달 뒤에는 2시간 이러면서 점점 걷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일 세상에서 긴 길 중 하나인 산티아고 길. 그 길을 가고 싶다. 다른 거 막 무슨 산악 이런데 뭐 에베레스트 이런 거는 저는 높은 데는 못 가요. 근데 거기는 그냥 쭉 평지에 가까운 길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전도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전도를 하러 다녔던 길이라서 가톨릭 순례의 길인데 저는 뭐 종교적인 의미로 간 게 아니고 조금 걸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한 달을 붙여놓고 걸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리고 거기는 걷는 게 그냥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올림픽 이전에는 등산로 걷는 거 하면 등산로 아니면 달리기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저는 등산은 높아서 헐떡거려서 못하고 달리기 빨라서 못하고 그러니까 평지만 걷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산티아고 길이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거기도 좀 산도 살짝 있는데 어쨌든 산티아고 길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길고. 그래서 언제나 산티아고 가야지 하면서 회사만 잘리면 산티아고 갈까요? 근데 회사에 잘리질 않아요.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게 참 갈등이더라고요. 운동하니까 몸은 좋아지고 머리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일 잘하는 사람 잘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50 딱 되는 해에 봄부터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50인데 한국 나이로 이제 좀 뭔가 너무 이제 몸은 안 지친데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기자님 지긋지긋해. 막 정치적인 싸운다 해도 궁금하지도 않아. 저 새끼도 또 저러네. 이런 거. 또 뭐 해야 또 아이고 욕심 부러기 들고 이렇게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어머 왜 분당하세요? 이런 거 그 집에 가서 막 뻗치기 막 대문 앞에서 막 가서 막 우연히 지나가다 온 것처럼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야 가봐라 뭐라고 찌부리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 기자 노릇도 하는 거는 기자 후배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내 직업에 대해 내 그래도 첫사랑 직업인데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 떨리지 않으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랑으로 온 걷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을 더 집중적으로 하자 싶어서 그냥 회사를 안 자르고 내가 회사를 잘라야지.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충효의 고장에 효의 고장에 올 자격이 없는 여자인데 저같이 어머니한테 불효한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극적으로 반전해서 효도 좀 했지만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2번, 3번 흘렸어요. 직장 그만두니까 갑자기 편집국장까지 갔는데 여자로서 끝까지 갔는데 그걸 갑자기 탁 하나씩 때려치니까
어머니는 뭐 좋은 데 가게 된 줄 알고 너 어디 가게 되냐? 김종민처럼 어디 정치권에 우리 기자 하나 그만둔 사람 다 그런 데로 가고 뭐 원장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냐 했더니 아니 나 그냥 산티아고 너무 지쳐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는 36년 동안 가게에 지치지 않구나 이러는 거야. 그건 어머니 때나 그랬지. 그 6.25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신 분이니까 그런 걸 다 견딜 수 있었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라면도 있는 집에 이렇게 태어나서 햄도 있고 저희 집에 햄도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나는 그런 헝그리거든이 없어. 난 25년 한 것도 난 아우 끔찍해 막 이랬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얘가 갔다 오면 그 소원을 풀고 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직장으로 기어 들어갈 줄 알았지. 그런데 갔다 와서는 여기를 갔어요. 가서 아까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저기 여기 마을 같은 데예요. 이 제주도보다 여기 마을 여기 이 동네랑 더 비슷해. 네, 산 있고 들판 있고 목장 있고 뭐 그냥 평화로운 풍경. 저쪽에도 산 이쪽에도 산 뭐 평화로운 풍경. 서울에서 살다가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조금만 살다가 여기 가서 뭐 마감도 할 일도 없고 뭐 오늘 꼭 해야 될 일도 없고 걷기만 하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죠. 아유 너무 좋다. 아우 평화롭다. 아 좋다. 일주일, 2주일, 3주 갈까 점점 몸은 근육이 생기고 살덩어리 빠져나가고 그 몸이 탄탄해지고 머리도 이상한 쓸데없는 걱정가 점점 없어져요. 한국도 생각 잘 안 나. 내가 한국에서 왔는지도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때 막 북한이 막 핵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나보고 너 한국에서 왔는데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랬어?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연변 핵실험했대. 막 나는 텔레비도 안 보니까 몰랐는 거예요. 막 이런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때는 처음으로 자유인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막판에 한 20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너무 뭐가 아쉽고 갈증나고 그리운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혹시 삼촌들 고향 맞아. 고향에 어떤 거? 고향에서도 어떤 거? 제주도에 어떤 거? 원래 동네 그때는 올레길이 없었어요. 나 갔다 와서 왔는데 말이렇게 어머니 아니 고향에 삼촌 할망 고향의 바다. 저한테 자연은 바다였거든요. 나는 늘 바다를 보고 사는데 여러분은 강으로 대체해도 돼요. 나는 늘 밭도 들로 대체해도 되고. 근데 나는 우리 고향은 들판도 큰 거 없고 뭐도 전부 바다였어요. 집 밖에만 나가면 5분 거리에 바다, 학교 앞도 5분 거리에 바다 이랬는데 아니 이러면 자연에서 800km를 걸어갈 때까지 36일 걸어갈 때까지 바다를 단 한 번도 못 보고 가요. 강도 큰 게 없어. 개울을 한 번 보니까 내가 개울도 너무 반가워서 그 개울 앞에 요 저수지면 거기서는 완전히 이거지. 이 저수지 정도면 거기서는 완전히 정말 그러면서 제주도의 제주도에 왜 길을 안 낸 걸까? 제주도가 이렇게 마을과 마을들을 연결하고 그 역사적인 장소와 장소들을 연결하고 이 아름다운 바닷가와 바닷가를 연결해서 길을 내면 엄청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우리는 이런 가톨릭 순례의 역사는 없지만 또 다른 역사가 있잖아요. 몽골에, 일본에, 사삼에, 그 다음에 해녀들의 독특한 또 문화. 가는 데마다 바닷가에는 해녀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뭐 충무, 그런 파평윤시의 수많은 뿌리들 이런 거일 텐데 각 지역마다 그런 갖고 있는 스토리, 그 다음에 자기 자연 그거를 해서 그 지역 분들부터가 그 길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와서 쓸기라도 하고 자기가 안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와 우리 길 와서 봐봐 이러면 전혀 다른 길 관에서 우리 길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우후죽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경쟁하듯이 무슨 길 만들어 몇 년 뒤에 가봐 행사
뭐 오고 무슨 장관 오고 그 지역 국회의원 오고 뭐 무슨 시장님 오고 난리지. 몇 년 뒤에 가면 니본 어디 갔는지 니본 다 발에 있고 뭐 표식이 제대로 다 안 있고 뭐 이렇게 붙여놓은 표지판이 막 바람에 날아가 있고 그러고서 길 걸으러 오라면 되겠어요? 왔다가 욕만 하고 가지. 그래서 요번에 우리 길은 그래서 길은 마을 분들이 행정에서는 서포트만 하고 돈으로 마을에서 자기네가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공간을 마음으로 내어줘야 되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 마을에 쓰레기 하나 주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게 할 만큼 그리고 본인부터 그 길을 남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부터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그거 나왔어요. 그 결과가 완주자 그 올림픽 다 걸은 사람 437km 다 걸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몇백 명을. 응답한 사람이 몇백 명이었는데 그 응답 결과가 뭐냐면 우리만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무슨 건강에 관련된 연구원하고 같이 조사했는데 결과가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고 95%예요. 이 응답. 뭐든지 80% 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95%가 이 몸 건강이 좋아졌다는 건 두 번째고 너무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걷는 행위가 얼마나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고 노고록하게 만들고 있는 글집도 걷다 보면 다 옛날에 그래서 스님들이 걸으면서 다 돈 닦았던 거예요. 행성. 그래서 걸으면서 다 이 마음에 이 쓰레기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이 찌꺼기들을 다 가라앉히고 이러면서 걷다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집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유 이놈의 정말 이놈의 영감을 이놈의 자식을 막 이러다가도 남아요. 그래. 왜냐면 밖에 나오면 요 호숫가의 물이 이 호숫가의 물이 저 나무가 저기서 앉아 있는 새가 저기 보이는 꽃이 다 말을 걸어주거든. 자연하고 얘기하고 자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싹 조금씩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신과 의사하고 면담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은 종합반에 이 여자랑 저랑 아까 그 나무다니 이 여자랑 저랑 그 얘기를 같이 한 건데 이게 그 다음 네. 이 여자가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하신 영국 여자 혜니인데 영국 여자 혜니 얘기는 오늘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미리 얘기를 딱 해버리셔서 저 여자가 그다음 같이 저희가 만난 게 걷고 난 다음 33일 되는 날이었어요. 33일 되는 날 만났는데 나는 막 가다가 없는 거예요. 완전 짜증나서 제주도 가면 공무원들한테 약불이 찔러서 저 바다 쪽으로 길을 내면 세계적인 길을 만들 수 있겠다. 좀 제주 언론에 기고를 좀 한번 해야겠다. 특별 기고를.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길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돼버린 거는 저 여자가 옆에서 막 나를 꼬신 거예요. 근데 저 여자 아니었으면 계속 글만 쓰고 있었을 텐데 길을 내는 여자가 된 건 순전히 저 여자가 마지막 내가 생각했던 거에다가 마지막 확 불을 땡겨버린 거예요. 불쏘시개를 딱 위해서. 저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 한국에 한나절 만나고 헤어진 여자예요. 아직까지도 못 만났어. 왜? 제가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다시 꼭 만나자고 저 여자 연락처만 다른데 뒀다가 잃어버린 건데 그 여자랑 나랑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길은 행복한 종합병원이다. 자기 두 발로 스스로 의사가 돼서 자기 두 발이 스스로 간호사가 되고 스스로 약이 돼서 링거루가 돼서 걷다 보면 몸이 저절로 나아져 있는 거야. 몸에는 근육이 생기고 지방은 떨궈져 나오고 대부분 지방이 비대해져서 몸이 이게 뭐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걷다 보면 머릿속 지방도 떨궈져 나와. 누구하고 비교하고 아이고 누구 아들은 어디 갔는데 누구는 저 승진했는데 뭐 이런 것도 떨궈져 나와. 그리고 좋은 게 근육이니까. 응? 그래? 이 정도면 나 행복한 거지. 이 정도면
그 뒷산에 여러분들의 그 저수지 근처에 길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육관에 가서 그 기계 위에서 이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아니 옆에 다 길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실내에 들어가서 이 막 엄청나게 비 오는 날 빼놓고 저는 솔직히 비 오는 날도 큰 의미 있고 그냥 가봐요. 그런데 그 여자랑 나랑 이 행복한 종합병원을 왜 이 산타고만 있어야 되냐. 저희들은 처음부터 관광지 무슨 어디 그런 걸로 만들 생각 그게 목적보다는 한세인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 길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에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야 우리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길을 내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왜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외국 여자. 나는 장담할 수 없는 건 대답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그 외국 여자라도 내가 쓸데없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글을 계속 쓸 건데 공무원들한테 이걸 아이디어는 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난 제주도 가서 사는 게 싫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그렇게까지 아름다울지도 몰랐고 제주도 가기에는 제가 좀 힘든 그 사연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갖고 막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나를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냐면 한국이야말로 그런 길이 어전트하게 필요한 나라인데 영어로 어전트가 뭐냐면 시급하게 필요한 나라인데 왜 네가 그런 마음을 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콕 집어서 나쁜 쪽으로 병원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 아니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잘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한국을 2번이나 와봤다는 거예요. 15일씩 몇 년에 한 번. 왜냐하면 외국 그 회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극동아시아에 올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길게 있어 봤는데 한국은 끔찍한 나라입니다. 너무 경쟁이 심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사기라고 너무 too much population, too speedy, too more, too 막 이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안 되고 사는 게 진짜 용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 이 많은 도시 하나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데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지금 점점 모여 키우겠다는 판인데 나도 뭐 어떻게든 하여튼 그러니까 다들 저희가 그저께 지난주에 서울 특강을 갔었는데 여기는 오기 힘들어서 힘들었고 서울은 비행기만 타면 딱 가는데 거기서 특강 장소까지 전철 타고 가고 갔다 오면서 또 공항에 전철 타고 오는데 그 2번 전철 타는 과정에서 제가 1년 동안 서귀포에서 마주친 시민보다 더 많은 인간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질 수가 있나. 인간을 많이 만나야 좋지. 너무 없으면 그립고 너무 투마치 많으면 인간이 하나도 소중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장애물 같잖아. 다 어디 처치해야 될 장애물.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보고 한국이야말로 힐링할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이 정도면은 자동차 타고 휙 내려오면 서울에서 굉장히 저희가 제주도에서 오기가 멀지 여기서 뭐 서울이나 뭐 세종시나 이런 좀 복잡한 도시에서 여기 오기가 훨씬 낫고 우선 이 마을 분들부터도 걸어야 되고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그냥 집하고 밭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은 운동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노동하시는 거지. 야외에 있다고 다 운동이 아니잖아. 자기 발로 걸어 다녀야 운동. 하여튼 그래갖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유튜버이자 무슨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 기사 보셨어요? 자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다녀왔다. 우리나라고. 뭐 K-팝, K-드라마 좋아하는 거 사실이에요. 외국 가면 어머 한국 데서 왔냐고 젊은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면 야 너무 사람들이 긴장하고 너무 날이 서 있고 너무 바쁘고 지금 우리나라 10대 우울증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등 안 해도 될 분야에서 1등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마찬가지. 아무리 올레길 있어도 육지 사람만 거들어와. 외국 사람만 거들어와. 정작 제주도 애들은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광객만을 위해서 만든 길도 아닌데 제주도 사랑부터 걷고 사랑해야 미래 세대 계속 이게 전수가 될 건데. 그리고 우선 제주도 애들 우울증 그게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제주도 애들이 건강이 제일 건강 지수가 제일 낮아. 이거 계속 운동 안 하고 가고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가 됐어요. TF팀을 구성하고 몇 달 논의한 그때 올해부터 시범학교 적어도 몇 학교에서는 야외 체험활동으로 올림픽을 걷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이런 때는 박수 쳐주고 제주대학교에는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에 아예 한 학점짜리 정식 과목으로 올레길과 자아성찰. 그는 총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총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총장님이 왜 그렇게 저렇게 올레를 적극적인 마음을 냈을까? 며칠 전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작년에 제주대학 안에 교대가 있는데 제주교대 옛날 2년제다가 4년제 하면서 제주대학 안에 단과대로 들어와 있는데 제주교대에서 연쇄적으로 학생이 2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거에 총장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주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너무 많은 성공이 있고 너무 많은 주변에 블라블라 이래서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 자연하고 근력을 키우고 몸의 근력을 키우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게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아예 교양과 학점으로 넣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 여자랑 해서 와서 저희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쭉 해서 437편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뭐 여기는 관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조폭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제가 고향에 돌아가기 싫어한 게 사실은 제 동생이 조폭 주먹이에요. 제주도에서 제일 그 유명한 조폭 중에 하나였는데 3개 파가 있었는데 남쪽은 서귀포 쪽은 딱 우리 동생이 유일하게 땅벌파라고 제패한 여러분들 웃을 수 있어.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진짜 얼마나 10대 후반부터 이게 그렇게 돼서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저보다도 더 똑똑했던 정말 IQ 검사하면 전교에서 1등 했던 애인데 얘가 한번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통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저는 피해 다닌 거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책에 기사로 쓰는 대상만 아니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나중에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피했어요. 제가 또 그거 나오면 제가 그만두면 뒀지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채로 그만뒀는데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걔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마침 보니까 제가 걔 도움을 받을 생각은 1도 안 하고 우선 그 여자랑 말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끌어갔고 가서 해야겠다. 제주도 가서 해야겠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제주도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 하나가 제주도를 2박 3일 관광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휙 서쪽으로 한번 휙 동쪽으로 한번 휙 돌아보고 제주도 다 봤어. 그리고 한 5번 갔다 오면 이제는 너무 볼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 관광지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댕기는 사람들이 가는 마을이 딱 몇 군데밖에 없어요. 표선, 성산, 서귀포, 제주시. 4-5군데 제주도에 마을이 200개 넘는데 그 4-5군데 마을 가보고 전부 다 갔다고 그러고 그다음 관광지 몇 군데 뭐 무슨 랜드 무슨 박물관 이런 거 가보고 다 가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안타까워했었는데 여기 가서 그 팁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여기는 순례길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닌 건데 우리는 제주도 바닷가 중심으로 쭉 해안선의 마을들이 엄청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440
137km가 지나가는데 마을이 136개로 지나갑니다. 제주도 마을. 근데 제주도 분들도 제주를 이렇게 걸어보시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이 70이 넘었지만 오소리, 평대리, 구옥리 이런 마을들 나 처갓집하고 자기 동네밖에 몰라. 제주시. 그런데 처음 와봤다고. 나 그것 때문에 이 올레 덕분에 이거 알게 됐다고. 그리고 이 자연이 좋은 거는 여러 번 와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요, 저 엊그저께 어떤 분이 됐냐면 75번째 완주자를 만났어요. 올레길을 여러분 한 분도 지금 아직 완주하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걸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75번을 한 사람이 75번이면 437 곱하기 75 해보세요. 거의 3만 킬로인가? 뭐 어제 그랬는데 그거를 안성 사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안성. 경기도 안성. 공항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 김포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시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안성에도 뒤에 산도 있고 뭐도 있는데 다르니까 바다 막 부른대요. 그 깃발이 그 제주도 그 올레길의 깃발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하고 밀감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두 가지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분이 막 파랑파랑 하면은 그게 근데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도 여기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여기서 가고 그때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랑 잘 놀지도 않았던 애가 다른 나라 나가서 그렇게 한 달을 걸어봤지 제주도는 하루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너 혹시 도와줄 수 있냐. 제가 현직이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조폭하고 손잡고 길 낸다가는 조폭이 만든 길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기자니까 그런 거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우리 형제가 길을 만들 운명이었는지 얘가 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서로 그때 막 이렇게 지냈는데 나 오기 한 몇 달 전에 후배한테 조폭 두목짜리 물려주고 지는 은퇴했더라고요. 조폭이 은퇴를 할 수 있나? 조폭은 죽어야 끝나 칼 갖고 가거나 아니면 아파서 죽거나 그런데 어떻게 그냥 지가 물려줬어. 뭐 물려줄 이유가 있었겠지. 난 안 물어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딱 듣고는 제 구상을 듣고는 누나 난 조금 뭐 차량이나 도와주고 좀 어디 마을에 가면 좀 마을 주민들 회장 주민자치회장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옛날에 그쪽 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청년회장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도움받으려고 한 건데 제 동생이 그나마 좀 조폭 두목치고는 민간인을 해친 적은 없고 괴롭힌 적이 없어서 그래도 민간인들한테는 좀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네 프로들끼리만 싸웠지. 근데 얘가 딱 그 얘기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제주도 설문달망이 제주도를 만든 일에 최고의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도울게. 모든 걸 다해서 돕니다. 그 대신 나보고 3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요. 3가지를 약속하래요. 지는 한 가지 올레길 걷는 거 도우면서 무슨 3가지나 약속하라. 너 도둑놈 신부 아니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요구한 게 딱 그거예요. 첫째, 이 길 갖고 정치할 생각하지 마라.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거. 길은 길로 끝나라. 그래서 난 정치할 생각 없다. 나 서울에서 그거 지긋지긋해서 내려온 사람인데 구경하기만도 지긋지긋했는데 난 기질이 그거 아니다. 2번째, 그거가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길이 다 터져 있는데 무슨 어디서 입장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 길에 있는 숙소, 그 길에 있는 여관, 그 길에 있는 식당, 그 길에 있는 가게들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뭐 가게 차릴 것도 아니고 식당 차릴 것도 아니고 뭐 하는 나는 돈 쓰고 길만 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특감으로 또 이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그 생존을 하고 그때는 특감하게 될지도 사실 모르기도 했지만 그러고서는 하고 3번째가 뭐였냐. 3번째 웃겼어요. 3번째 또 모르실 거야. 3번째가
사람한테 마을 분들한테 그래도 그 예의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 그 생각하니까 너무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 매일 경조사 주말마다 그 챙기고 이러면 얘가 저 조폭들이 또 경조사 잘 챙긴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조폭. 그래서 뭐냐면 제주도가 육지보다 더해요. 이 양반 문화를 잘못 배워갖고 엄청 그 이식한 데가 더 그러잖아요. 엄청 그 격부죠. 뭐 친척 3명 알면 3명한테 다 뭐야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거기 가고 해야 돼요. 저 거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친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맥 인맥 다 챙겨야 되니까 현대판 인맥까지 그 처음부터 딱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길만 내기에도 이건 엄청난 뭐가 소요되는 일이니까 이거에만 집중하자. 이거 하나 집중해도 우리가 길을 낼까 말까다. 그래서 나는 너무 호로가 나죠. 아유 그렇게 해도 돼. 그러고서는 그렇게 해서 지난 17년 동안 그 원칙 3가지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국에서 이제 또 국면이 따로 전개되는데 사실 제주도 요즘에 한 달살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다 제주 올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옛날에 다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 제가 기자할 때 옆에서 누가 제주도 일주일 간다니까. 제가 제주도 출신이 딱 버티고 있는데도 뭐 거기를 일주일씩이나 가 3일이면 뒤집어 쓰지 이래갖고 내가 딱 째려봤었는데 그렇게 오래 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 오래 어떤 시인이 쓴 거 있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것처럼 정말 걸어서 만나는 마을들을 걸어서 뭐하면 훨씬 더 정이 가고 훨씬 더 뭐하고 훨씬 더 뭐해요. 우리 그 마을에도 관광객을 1도 못 봤던 1코스 시흥리부터 관광객 1도 없었어요. 거기 여관도 하나 없었어요. 제주도라고 다 여관 천지인 것 같아도 딱 몇 군데 표선, 성읍, 뭐 중문, 서귀포, 제주시 한 다 대여섯 군데. 요런 데만 밀집되게 여관들이 있지 거기는 다 뭐 관광 단지들 있고 다른 마을들은 관광객 꼴을 구경을 못하는 데니까 여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관을 초창기에 할망 숙소 제주도에서 할머니를 할망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많아. 왜냐하면 남편보다 오래 사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평균 아마 육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주도는 확실해요. 여자 수명이 5, 6세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많이 걸으셔야 그나마 여자랑 좀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할머니 혼자 있으니까 자식들은 다 나가 대처로 나가고 제주시로 나가고 그 방을 서귀포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방을 완전히 무슨 개조할 수는 없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거 그대로 두자. 그 대신에 깨끗하게만 관리해달라고 그러고 시에서 나중에 협조를 뭘 했냐면 시장님이 마침 원장님처럼 굉장히 깨이신 분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올레길에 이상한 데크하고 이런 토목 예산에 돈을 쓰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있는 데크길은 할 수 없이 써요. 저희들. 있는 데크길은 왜냐면 있는 거 부실 것까지는 없으니까 있는 데크길을 쓰는데 흙길 원래 있던 길 그런 게 더 사람들 좋아하고 더 다정하고 사람 걷는데 무슨 옆으로 일렬 종대로 걷는 게 아니니까 횡대로 걷는 게 아니라 60m면 돼요. 두 발이 움직이고 이렇게 목폭만 유지되면 되니까 요만한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길 요만한 길 있으면 그 길이 제일 걷는 사람한테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시에서는 괜히 데크나 이런 무슨 이상한 가건물 만들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할망 숙소를 그 집에 그래서 이불 새로 할머니 하던 이불을 그대로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불 친구 지원을 했어요. 이불 친구하고 도배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한 15개 저희 1코스, 2코스는 워낙 외져서
여관이 하나도 없는 데라서 성산포 가기 전까지는 그 마을에 우조리, 뭐 시흥리 뭐 이런 세 군데 마을에 할머니들 중에 의사소통이 되는 전화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면접을 봤죠.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직접 면접 보고 이 말을 소통되고 얘기도 되고 근데 다 건강하셔서 대부분 소통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처음에 그 굉장히 히트를 쳤죠. 할망 숙소. 그래서 할망 숙소였고 여기 뭐 총충 예지 마을이니까 또 다른 우리는 그 해안선 중심으로 혼자 사는 해녀 할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녀들이 잡은 그 해초 이런 걸로 그 뜯어온 걸로 아침에 뭐 조식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하고 그거를 또 와서 작가들이 방송 작가 처음에 올레길 쏟아져 들어온 게 대부분 학교 선생님 방학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여자들 그리고 이 작가 방송 작가 이렇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가할 때 아니 다음 작품 구상할 때 드라마 방송 작가 라디오 방송 작가 무슨 작가 그런 작가들 왔다가 거기에서 또 자기 그 드라마 할 때 요번에도 그 삼달리 웰컴 투 삼달리도 올레길 얘기가 좀 나오고 막 이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작가가 원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막 그 드라마 작가한테 부탁해서 우리 올레길 다뤄달라 이렇게 행정에서 부탁해서 좀 박선서 우리 좀 다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와서 제주도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10여 년 전부터 한 달 살이가 엄청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제주도가 60만, 제가 내려갔을 때 57만이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600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90년대 초까지 엄청 잘 나갔는데 이게 막 신혼부부가 다 외국으로 가버려. 지금도 신혼부부는 외국으로 많이 가 있어요. 뭐 보라카이 뭐 하와이 감 이렇게 가고 옛날에 다 신혼여행하면 제주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단체 관광만 중국인데 중국 빠져나가니까 더 아무도 없고 뭐 이랬는데 이게 600만 걸치기를 3년 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570만에서 올해는 600만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올해는 안 됐습니다. 또 올해는 이랬는데 제주 올레길이 2007년에 뭐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300만 선사가 물론 제주 올레길로 다 한 건 아니고 절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스모킹 건인 거죠. 제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제주가 다시 화제가 되고 제주가 다시 방송에 등장하고 자꾸 거론되니까 다른 사람도 뭐 제주도 가자 뭐 이렇게 되고 꼭 올레길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를 나오고 위원장이 이장님 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이장님이 눈에 눈에 그 전등 촉수가 강하셔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원장님이 지금 저기 방송에서 지금 한 달 살이가 그리고 인구 얘기했는데 인구가 지금 작년까지 70만 됐습니다. 인구가 10만 느는 거 10년 세월 동안이지만 한 해에 10,000명씩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제주 올레의 경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주를 결심하게 해요. 한 사람이 지역을 옮긴다는 건 딱 이주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제주 올레, 하나는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 제주 올레는 본인의 생활 만족도, 본인의 은퇴,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제주에 살아야겠다. 걷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국제학교는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잠시 이주의 가능성이 많은데 올레 갖고는 거의 명주 이주죠. 근데 제가 올레길을 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 신문이라고 지역신문이 있어요. 그거 보면 한 3년 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이주자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폭발적으로 늘니까 이주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주자 인터뷰에 보면 19은 내용이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올레길을 거들어 갔다가
올레길을 걷다가 어느 말에 꽂혀서 올레길을 뭐 멘탈이 털려서 올레길 걸으러 갔다가 뭐 생각해볼 게 있어 올레길을 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다 막 짜고 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프 치러 갔다가 이 동네에 이사 오실 분은 없어요. 뭐 하다가 이사 오는. 근데 걸으러 온 사람 중에는 진짜 걸어보면 이 마을이 갖는 매력을 자동차를 휙 여기 둘러보면 절대 여기 이주 안 와. 뭐 그냥 보면 되지 뭐 이러고 하는데 걸어본 사람만이 그곳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걸 실천할 수